태아랑 진주도 이렇게 나오니까 좋지? 네. 태아는 입시 앞두고 있지만 이렇게 놀 땐 놀아줘야지 그림도 더 잘 그려지지. 진주도 애들 가르친다고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푹 쉬지? 원장님이 니들을 위해서 특별히 잡은 일정이니까 1박 2일 동안 스트레스 팍팍 풀고 가자. 우와, 진짜 좋다. 피곤하다. 낮에 물놀이를 너무 많이 했나 보다. 놀기는 자기가 제일 신나게 놀더라. 애들 없이 여행 온 게 워낙 오랜만이라서. 채아랑 진주도 피곤하지? 너네가 저기 큰 방 써라. 우린 여기 있으면 된다. 네, 그럼 저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원장님,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오냐. 피곤하다. 자기야, 우리도 자자. 자기 먼저 누워라. 나는 무알콜 맥주 한 잔만 하고 잘게. 그래, 알겠다. 진주 언니, 바로 잘 거야? 아니, 얼마만에 쐬는 콧바람인데 그럴 순 없지. 짜잔! 언니가 무서운 용 하나 찾아왔지롱. 역시 내 취향 아는 건 옛날부터 언니뿐이야. 얼른 보자. 니들 아직 안 자나? 저희 영화 보고 자려고요. 선생님도 보실래요? 그럴까? 아이고. 이 영화 볼 때는 까자가 있어야 되는데 막내인 채아가 좀 갖다 줄래? 네. 침대에서 과자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빨리 와. 영화 시작한다. 진주 언니 잠들었네. 오늘 많이 피곤했나 보다. 그 채아는 마저 보고 잘 거지? 네, 이런 건 보다 끊기면 계속 생각나거든요. 그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선생님. 채아야. 뭐 하시는 거예요? 쉿. 진주 깨겠다. 안 할게. 아유. 원장님도 밖에 계신데 왜 이러세요? 나만 좋아한 거였나? 내가 오버했나 보네.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지? 아니요. 원장님께 1턴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로 얼굴 보기 껄끄러울 텐데 너 미대 가는데도 문제 생길 거고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진주도 자고 있어서 아무 상황도 모르는 것 같고 이 증거도 없는데 잘 생각하자 채아야. 저희 딸은 그렇게 추행을 당했고 몇 날 며칠의 고민 끝에 엄마인 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채아야,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다. 아니 막말로 뭐가 아쉬워서 여고생한테 그런 짓을 하겠노.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힘이 풀려서 넘어졌다잖아. 그것도 실수로. 그래, 채아 니는 실수한 걸 갖고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지금 와서 선생님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 안 되지. 네 앞길은 싹 다 내한테 달려있는 거 알지? 앞으로 처신 잘해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지금 채아 양과 가족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자,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가족 모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인 김채아 양이 미대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믿었던 선생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상처도 큰데 오히려 거짓말까지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강지훈 씨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협박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럴 경우에 채아 양 가족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강지훈 씨의 행동은 형사적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채아 양 가족은 먼저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 절차를 거쳐 혐의 인정 후 법원에 기소가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근데 보통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하면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그러니까 병행해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성폭력 사건의 경우 범행 자체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증거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원고, 즉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강제추행죄로 먼저 이제 고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강제추행에 해당을 하는지 아닌지 그 성립 요건을 먼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2023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입니다. 자, 이게 종전보다 강제추행이 좀 쉽게 인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종전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했었는데요. 이러한 법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칫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이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완화된 대법원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건의 강지훈 씨 행동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뒤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합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강지훈 씨가 김채아 양의 의사에 반해 포옹하고 입을 맞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는 것도 강제추행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혹시 대법원에서 기습추행으로 인정된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네.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뭐 말씀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네요. 네. 자, 일단 지금 드라마로 볼 때는 강지훈 씨가 분명히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자, 문제는 김채양 측에서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외에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쌍방의 진술이 달라 혐의를 인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즉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은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한번 본 게 있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이 피해자 진술에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의 입장이 최근에 조금씩 엇갈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부 그렇게 볼 수 있는 판결이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을 법원에서 심리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2018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네. 이 판결 선고 6년 동안 성인지적 관점, 즉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중점을 두어 성범죄 사건의 유죄 판결이 선고돼 왔습니다. 자, 성인지 감수성 저희도 뭐 로요에서 몇 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 후 2024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 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층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제한 기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두 가지 대법원 판례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조금은 상충될 수 있는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추후 두 판결을 다시 정리하는 대법원 판결이 새로 나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다만 두 판결 모두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여전히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가 있다면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드라마에서 보면요. 학원원인 이진주 씨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혹시 진주 씨가 이런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진술을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건 발생 당시 이준수 씨가 잠을 자고 있어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봤더니 사건 발생 후 김채아 양이 이진수 씨에게 강지훈 씨의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을 이준주 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원에서 증언해 준다면 매우 중요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김채아 양이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에게 얘기한 사정, 일기장에 기재한 사정, 챗GPT의 피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물어본 사정 등도 입증 취지의 중요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정황 증거들을 제출해서 만약에 강지훈 씨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의 경우 김채아 양이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규정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채아 양의 대학 입시를 빌미로 협박이 또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지훈 씨는 강제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김채아 양의 입시를 방해하겠다며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통고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미영 씨의 경우 남편인 강지훈 씨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김채아 양에게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정범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가족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지훈 씨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네.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도 역시 좀 증거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강지훈 씨의 범행으로 김채아 양이 1차 피해를 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협박 등으로 김채아 양과 그 가족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정신과에 가셔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해 증거로 사용한다면 민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참 입시라고 하면 참 그냥 둬도 참 예민할 시기인데 맞아요. 예,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서 채아 양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아 양에게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먼저 용기를 내어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채아 양 정말 잘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해결할 수 있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강지훈 씨를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경찰에 접근 및 연락 금지를 요청하시고 정신과에 가셔서 심리치료를 받고 그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